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26번째 시간입니다. 숫자, 사자 성어. 네, 예전에 저희가 숫자로 사자 성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지요.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이제 숫자들을 가지고 또 어떤 이디엄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숫자 사자 성어를 배우시면 이제 한국어에 있는 숫자로 된 많은 이디엄들을 이제 거의 다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거양득. 일거양득. 자, 여러분 이제 숫자가 보이시나요? 네, 일 하나, 그리고 양득할 때 양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쪽, 양방향 하면 두 쪽, 두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거할 때 거는 손을 들다, 손을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고, 득은 어떤 물건, 어떤 이득, 이익을 얻다, 일을 완성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 하면 손을 한번 들어서 두 가지를 잡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손 하나에 하나를 집어야 되는데 두 개를 집었어요. 두 번 해야 하는 일을 한 번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일거양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 시간에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죽이다, 두 마리를 얻다라는 그런 이디엄을 배웠는데 일석이조였죠. 네, 일석이조, 일거양득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일석이조 할 때 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돌 하나로 새 한 마리를 잡는데 오늘은 재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 던져서 새 한 마리를 잡고 또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새를 세 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일석삼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새를 네 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석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 오조, 육조 이렇게 계속 단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운 우리 일거양득은 3득, 4득 이렇게 말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거양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도 보면서 한국어도 공부해요. 네, 드라마를 보니까 재미있지요? 또 공부도 하지요? 아, 일석이조네요. 일거양득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네, 쇼핑도 하고 네 가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석사조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거양득은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보통 일거양득이다, 일거양득을 거두다, 거두다라는 말도 얻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achieve라고 할 수 있고요. 노리다는 어떤 것을 이렇게 aim at, 어떤 것을 목표로 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일거양득에 효과가 있었다. 일거양득에 그런 기회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략은 일거양득이다. 네, 어떤 전략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아주 효과가 좋았나 봐요. 일거양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마도 그들은 여기서 일거양득을 취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일거양득을 취하다, 얻다, 거두다, 다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보통 선생님이 일거양득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키워드를 일거양득으로 해서 서치를 찾아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 뉴스 헤드라인이에요. 아카이브 털고 트렌드 잡고 방송가 뉴트로 일거양득. 네, 여기 일거양득이 나왔죠. 네, 요즘 한국 방송에서는 뉴트로는 옛날 것을 즐거워하는 것, 옛날 것을 다시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 그런 것을 뉴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트로트가 굉장히 인기예요. 트로트는 옛날 노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랩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옛날 노래가 다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도 다시 이렇게 나와서 돈도 벌고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그래서 일거양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녹비 작물 재배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녹비 작물은 그냥 우리가 풀인데 먹을 수 있는 풀이 아니라 그냥 못 먹는 풀인데 그것을 이렇게 베어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또 비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김종인 노동개혁 시장 유연화 공식화 일거양득 놀이나라는 제목이 있어요. 김종인은 한국의 정치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법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노동개혁, 이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도 효과도 있고 시장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일거양득을 노렸구나, 일거양득을 목표로 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벌 100개. 자, 여기서도 여러분 숫자가 보이시죠? 1벌 100. 네, 이것은 100입니다. 1과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자, 벌을 주다, 벌을 받다, 벌을 서다. 네, 아시죠? punish. 어떤 잘못했을 때, 네, 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개는 경계하다, 경고하다, 영어로 war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벌 100개 하면 한 사람을 벌을 줘서 100명에게 경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국에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진짜 100이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벌을 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경고하다, 경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길을 막 건너요. 다 그렇게 건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벌을 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벌백계라고 합니다. 자, 일벌백계로 다스리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일벌백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룰을 정해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게는 일벌백계가 될 단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샘플로, 이그젬플로 이렇게 벌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한국 뉴스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여러분, 원정감사 방해 공무원 일벌백계로 본보기 보여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본보기는 이그젬플이에요. 예를.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하고 이렇게 본을 이그젬플을 만들어줘야 된다.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make an example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렇게 보셨다가 일벌백계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청년이 일벌백계 김종인. 네. 일벌백계 김종인 해서 여기서는 극우 논란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한 것으로 보인다. 네,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벌을 줄 거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일벌백계로 엄단하다. 네, 엄격하게, 네, 단속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지휘관 전원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쓰시고, 네, 마지막에 블로그에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굉장히 수준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일부일처. 네, 일부일처, 일 하나, 또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부는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을 부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부군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네,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처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제 처가 지금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제 처입니다. 제 안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 일처는 남편 한 명과 부인 한 명. 네, 이거는 결혼 제도예요. 결혼할 때 남편 한 명, 부인 한 명 하고 이렇게 둘이 결혼해야 한다. 이것이 가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한번 같이 보세요. 일부일처제는 헌신과 고통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한다. 네, 일부일처 남편 한 명, 부인 한 명. 여기 제는 제도라는 뜻으로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ne husband, one wife 시스템 해서 부부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씩이다 라는 그런 제도를 일부일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거보다 좀 더 일부일처로 살고 있지만 둘 다 때로 바람을 피운다. 네, 여기 바람을 피운다. 네, 일부일처로 사는데 둘 다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여자도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을 피우다라는 말은 좀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부인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일부일처로 살다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한국은 일부일처제이다. 네, 한국은 일부일처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자, 여성들이 정부에 일부 다처제를 폐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일부 다처예요. 여기는 좀 말이 다르죠? 이때 다는 여러분 이때 다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이 단어를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네, 다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부 다처는 무슨 뜻일까요? 네, 남편 한 명과 여러 명의 부인이에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죠. 네, 그래서 한국은 일부 일처제 있지만 아직도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 남편 한 명과 여러 명의 부인 이런 제도가 있어요. 네, 그것을 일부 다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한 명이고 남편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처 다부제 하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또 그런 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일무이. 자, 유일, 1, 2 하고 숫자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유는 only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무얼, 무이 하면 두 개가 없어요. 두 개가 없고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이거는 one and only 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오직 하나뿐인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유일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문은 유일무이하다. 여러분 지문 하면 핑거프린트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의 핑거프린트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문은 유일무이. 네, 이 세상에 두 개가 없어요.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럴 때 유일무이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하고 사람이 굉장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고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unique, 특별해요, 스페셜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무이는 두 개가 없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영어로는 unique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유일무이한 세계 기록을 세웠다. 네, 여러분 세계 기록, 월드 레코드를 세웠는데 유일무이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진짜 잘한 그런 기록을 세웠나 봐요. 내 작품은 정말 흥미롭고 독특하고 유일무이하다. 네, 무슨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었거나 어쨌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멋있나 봐요. 독특하고 두 개는 없어.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 뜻으로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효리가 유일무이, 전무후무, 원앤온리 응행하다고 말. 여기 있죠. 네, 여기서 이효리가 유일무이, 이효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요즘에 한국에서 네, 이효리의 그 존재감은 굉장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뿐이에요라고 말한 거예요. 역대, historically, 유일무이한 경험치를 쌓은 아이돌. 네, 만약에 BTS가 세계적인 기록을 많이 세웠어요. 유일무이한 경험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유일무이한 품바사랑 버들이, 네, 이렇게, 이 품바사랑 버들이가 이 사람, 독특한 이 사람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무이 로맨스. 네. 이거 웹툰, 네이버에서 하는 웹툰의 제목입니다. 유일무이 로맨스. 두 개는 없고 오로지 이 로맨스라는 뜻이고, 네, 매일의 하나님 말씀,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둘이 없으시죠. 오로지 한 분뿐인 하나님. 그런 뜻으로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유일무이한 셰터에서 프로 선수로 거듭났다. 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또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922원. 네, 여러분 1922원도 숫자가 보이시죠? 1, 그 다음에 2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어 표현하면 구어, 입이죠. 그래서 spoken language예요. 문, 우리 학문, 문학 할 때 문은 written language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on은 말, 언어라는 뜻으로 language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입으로 두 개의 말을 하는 것, 네, 맞습니다. 한 입으로 여러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이 바뀌는 사람, 말을 거짓말하는 사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1922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22언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그는 입 하나로 한 입으로 여러 말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나 너무 급해. 내일 줄게.
라고 말해서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돈을 안 줬어요. 나 돈 줘. 그랬더니 미안. 내일 줄게. 하고 또 내일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미안. 내가 다음 주에 줄게. 하고 이렇게 계속 다른 말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구이연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 장관이 일구이연을 하고 있다. 네, 지금 어제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이연 한다라고 말하고 사람이 일구이연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구이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리튼 랭귀지, 문어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는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일구이연 생활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일구이연 사용하시고 말할 때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 네, 작심삼일. 네, 3일은 3days.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작심할 때 작은 작품, 작업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만들 때 작이라고 합니다. 자, 만들었어요. 그런데 뭘 만들었어요? 심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심하면 마음을 만들다, 결심하다, 마음을 결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결심하고 3일이 됐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작심삼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가고 3일밖에 못 가고 또 없어졌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는 무슨 일이나 작심삼일이다 라는 말은 그가 나 이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날 그 다음에 힘들어 너무 공부만 했더니 머리가 아파 하고서는 오늘은 놀아야 돼, 오늘은 쉬어야 돼 하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작심삼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꼭 몸짱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몸짱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말입니다. 몸은 바디예요. 그리고 짱은 진짜 멋있다 할 때 우리가 짱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대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와, 이 음식 진짜 맛있다 라고 말할 때 와, 이거 짱이다 라고 말해요.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요. 드라마 짱이다. 이거 핸드폰 너무 좋아요. 이 핸드폰 짱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멋있고 진짜 좋다라고 말할 때 짱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몸이 짱이에요. 여러분 사진에 막 근육도 막 있고 날씬하고 몸이 진짜 좋은 사람 있죠? 네, 몸짱 아주 남자인 경우는 막 이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 운동해서 몸이 진짜 좋은 사람. 여자 같으면 네, 아주 날씬하고 네, 섹시한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몸짱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도 이런 몸짱이 되고 싶어.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죠.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3일, 4일 지나서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꼭 몸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그의 각오는 항상 작심삼일이다. 네,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하고서 며칠 후에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다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네, 꼭 3일이 아니어도 아주 짧게 이렇게 결심했다가 끝나는 일을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계획은 작심삼일로 끝났다. 네, 계획을 했는데 3일 며칠 가더니 끝났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이렇게 어떤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고 네, 금방 끝나고 포기할 때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조삼모사. 네, 여러분 조삼모사 3, 4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조는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보는 영화를 조조 영화라고 하는데 조조 영화는 좀 값이 쌉니다. 네, 그리고 조삼모사 할 때 모는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옛날 여러분 그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숭이를 너무 좋아해서 원숭이를 키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먹이를 주는데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줬더니 이 원숭이들이 막 화가 났대요. 그래서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줬는데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면서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줬대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이건 좋아요 하고서는 굉장히 좋아해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줘도 7개예요. 또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줘도 7개예요. 결과는 같은데, 네, 결과는 같은데 이렇게 살짝 바뀐 걸 가지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렇게 조삼모사는 네,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그리고 당장 아침에 3개 받다가 4개 받으니까 많이 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는 것, 어리석은 것, stupid, silly,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삼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이 2가지입니다. 이렇게 속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조삼모사를 일삼다. 여러분, 일삼다는 그냥 하다, do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를 일삼다 했는데 그게 나쁜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에서 사용할까요? 자, 보세요. 급여 올랐는데 신령 수령액은 줄었다. 을지대 병원의 조삼모사 임금. 임금이라는 말은 월급, 셀러리라는 뜻입니다. 네, 을지대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올렸어요. 월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이거 비용이에요 하고 돈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결국은 월급이 올라간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빼서 결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을지대 병원에서 월급을 주는데 조삼모사 이렇게 속이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식으로 임금을 줬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을 숨기는 그런 임금을 줬습니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2번째는 조삼모사보다 더 불쾌한 구글의 한국 웹 개발사 지원체. 네, 아마 구글에서 한국에 있는 앱을 개발하는 회사를 막 도와주는 척 했는데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속임수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삼모사보다 더 불쾌했다, 더 기분이 나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자동차 업계 조삼모사. 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는데 세금을 높여서 결국은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속였다라는 뜻으로 조삼모사,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밑에 5G 신규 요금제 조삼모사. 네, 5G가 요금이 좀 비쌌어요. 그런데 요금을 내렸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금이 내려간 대신에 다른 게 또 막 올라갔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조삼모사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 여러분 사라는 뜻이고 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굴이라고 배웠지만 여기서는 방향, 디렉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면, 사방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동서남북, 네, 그 south, east,
west, north 이렇게 사방이 되겠죠. 자, 초가. 초는 어떤 나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는 노래란 뜻이고요. 네, 이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옛날에 중국에서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움이 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한나라가 힘이 세서 이렇게 초나라 군사들을 서라운드, 포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나라 사방, 이렇게 사면, 사방 이렇게 사방에서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군사들을 이렇게 서라운드, 포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나라 사람들이 초나라 군사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집생각 나게 하려고 이때 한나라 사람들이 이 초나라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힘이 약한데 자기네 나라 노래를 들으니까 집생각 나고 고향에 가고 싶고 해서 사람들이 울면서 싸우지 않고 항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는 사방에서 모든 방향에서 초나라, 우리나라 노래가 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는 그 이야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네, 모든 enemies on all sides.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에 적이다, 나갈 곳이 없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면초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사면초가예요 라고 말할 때 사면초가라는 말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아주 어려움에 닥쳤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또 나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어디에 빠지다. fall into 라는 뜻이죠.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런 뜻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당대표는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해야 했다. 네, 그가 그만뒀어요. 너무 방법이 없어요. 너무 어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만뒀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코로나 사면초가 이주노동자 지원금 없고 불법 체류. 네, 여러분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 사람. 이주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는 방법이 없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말을 합니다. 사면초가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죠. 네, 북한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사면초가 김정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면초가 홍남기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면초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과해도 늦었나? 끔쩍 않는 여론의 사면초가의 의대생들. 네, 의대생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란 뜻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파업을 했어요. 네,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그때 대학생들도 같이 파업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했어요. 우리 시험 안 볼 거예요. 우리 의사 시험 안 볼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해결됐는데 시험을 자기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면초가 의대생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장육부. 네, 오장육부.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보이시고, 네, 네, 육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는 안에 있는 모든 내장, 네,
internal organs of the body.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 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내장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안에 있는 내장, 그 internal organ을 한국에서는 5개와 6개의 기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장, 비위, 신장, 폐, 간, 이런 게 오장이에요. 육부는 그 나머지 것들, 육부가 여기 이렇게 있지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옛날 한국 의학에서는 한국 병원에서는 이렇게 오장육부라고 불렀어요. 내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오장은 이렇게 색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황색, 흰색, 검은색, 녹색 음식과 그리고 이 우리의 내장이 서로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폐는 흰색하고 관련이 있고 뭐 간은 뭐 녹색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의 또 기분을 또 주장한다,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는 슬픔을 주관하고 또 심장은 기쁨을 다스리고 뭐 간은 화, 분노 뭐 이렇게 신장은 공포, 두려움, 위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프죠. 뭐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색깔 그리고 이렇게 내장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internal organ 내장을 5개, 6개로 나눴습니다. 이게 한국 한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국 한의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냥 한두 번 들어봤고 아 그렇구나라고 알지 한국 사람들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도 그냥 오장육부는 그냥 우리 사람의 내장이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뒤틀리듯 배가 아팠다. 여러분 배가 아파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모든 그 기관들이 그 오르간이 다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것처럼 아팠어요 할 때 우리가 오장육부가 뒤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한번 뉴스를 보세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지는 한글 손뼉치기 놀이. 여러분 이렇게 손뼉을 치면 손하고 우리의 그 내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장이 튼튼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오장육부를 이롭게 한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 우리의 인터널 오르간이 튼튼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는 이거 먹방이에요. 먹는 방송이에요. 오장육부 파괴버거. 여러분 뭐가 그럴까요? 갈비 1.5kg 후식으로 치즈 먹었어요. 그랬더니 오장육부가 파괴될 것 같아요. 햄버거를 먹었는데 거기에 뭐 치즈, 갈비가 진짜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내장이 다 버스트 아웃, 파괴되는 것처럼 진짜 많이 먹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오장육부를 살리는 지압.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눌러주면 우리의 내장이 튼튼해진다라는 그런 뜻이고 마지막에 오장육부를 춤추게 하는 평양냉면. 여러분 냉면 아시죠? 냉면을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위도 즐겁고 우리의 대장, 뭐 이렇게 소화기관, 인터널 오르간이 아주 좋았나 봐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춤추게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장육부는 그냥 우리 몸의 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발백중. 여러분, 백 아시죠? 백이에요. 여기도 백이고, 여기도 백이고.
그래서 발은 여러분 총을 쏘다, 뭐 그 활을 쏘다, 뭐 arrow, 건 할 때 shoot 하는 것을 우리가 발이라고 하고 중은 네, 맞다예요. hit예요. 그래서 총을 100발을 100번을 쏘면 100발 다 맞았어요 라는 그런 뜻으로 네, 쏘면 쏜 대로 다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 총을 진짜로 쏠 때도 총을 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럴 때도 백발백중이고 시험을 볼 때도 그리고 여기 prediction이라고 나오죠. 어떤 것을 예상했어요. guess했어요. 그런데 다 맞았어요. 그럴 때도 백발백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슛은 거의 백발백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농구 선수 아니면 네, 배구 선수, 축구 선수 다 괜찮습니다. 그가 이렇게 슛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거의 다 들어갔어요. 거의 백발백중이다. 거의 다 들어갔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예상은 백발백중으로 맞아 떨어졌다. 그녀가 아마 이럴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백발백중으로 맞아 떨어졌다 라고 말하고 그 의사의 진단은 백발백중이다. 네, 의사가 이거 뭐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다 맞았어요. 그 사람 말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백발백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다. 네, 여러분 이렇게 총을 잘 쏘는 사람, 활, arrow, 네,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우리가 명사수, 유명한 사수다 해서 명사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쏘면 쏜 대로 다 맞히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예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국 뉴스에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백발백중 영어 중3 답지. 네, 영어 시험을 보는데, 네, 시험을 보는 대로 다 100점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백발백중 이렇게 얘기했고, 아기 100일 사진 백발백중으로 잘 찍는 팁 2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찍는 사진마다 다 잘 나왔어요. 그럴 때 백발백중으로 잘 찍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는 원주 점집. 네, 여러분 점집, 점은 fortune teller예요. 네, 한국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fortune teller. 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집을 점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말한 대로 다 됐어요 할 때 우리가 백발백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전 영어학원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이야. 네, 어떤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시험에 다 나왔나 봐요. 그래서 백발백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여러분 여기 케빈 클라인에서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냈어요. 여자 사람에게 어필되는 백발백중 향수. 네, 여자에게 어필하는 게 뭘까요? 남자 향수인데 이 향수를 바르면 여자들이 다 좋아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좋아해. 그래서 백발백중 향수 네, 이렇게 제목을 만든 것 같아요. 108번뇌. 네, 여러분 108은 네, 108이죠. 108.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번뇌는 아주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워요. 괴로워해요. 이거는 우리가 스포큰 랭귀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written 문어 표현으로는 번뇌하다. 번뇌라고 합니다. 108번뇌하면 108가지의 그 번뇌,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한국 불교에서 인부디즘이에요.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108가지의 그런 괴로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이 괴로워요 할 때 108번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이거 로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염주 이런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 때 이것을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이 알이 이거 하나하나가
이거 하나하나가 다 108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괴로움들을 다 버린다라고 할 때 108번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8번뇌 유럽서 전시. 자, 여러분 이거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백남준이라는 여기 백남준 비디오 아트. 네, 이 사람 아티스트예요. 자, 굉장히 유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네, 제목이 108번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박 대표 108번뇌. 이 사람이 대표인데 레프리젠터티브인데 좀 고민이 많은가 봐요. 108번뇌 하고 이렇게 제목에 나왔고요. 자, 108번뇌를 다 베어낼 수 있는 것처럼 108번뇌를 다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고양이 108번뇌. 네,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고양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108번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인간의 번뇌 108번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 그런 것을 108번뇌라고 표현합니다. 백해무익. 자, 백해무익 할 때 여러분, 백은 네, 이렇게 백이에요. 해는 해롭다, 안 좋다 그런 뜻이고 무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익은 이익, benefit 아니면 advantage. 이거는 뭘까요? 100개의 해로움과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네, 나쁘기만 하고 도움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100은 진짜 100이 아니라 아주 나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많고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담배 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담배는 폐암도 일으키고 뭐도 일으키고 아주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자연 환경을 위해 백해무익하다.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많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백해무익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설탕. 네, 설탕, 백해무익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비난하는 거. 비난은 다 너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blame others. 이렇게 하는 거. blame 하는 거. 네, 비난은 백해무익하다. 백해무익하다. 네. 이 표현도 좋은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나쁜 것만 있고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백해무익하다라는 뜻이고 회사를 다니면 하게 되는 백해무익한 생각들. 생각이 많죠.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잘하지? 내가 꼴등 아니야? 하고 많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하는 생각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나쁘기만 하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 백해무익한 생각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래? 하는 이런 생각들은 정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백해무익한 생각들하고 말할 수 있어요. 천년, 만년. 자, 여러분, 천년 기억하시죠? 천년, 1000 year예요. 자, 만년은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10,000 year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년, 만년, 네, 아주 오랜 세월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에서 100, 1000, 만은 진짜 그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다, 아주 오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천, 만 집어넣으면 굉장히 아주 많다, 오래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차만별, 천만다행 배웠었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 하면 아주 오랜 세월, long time. 우리가 천년, 만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천년 만년 살 수 없다. 인간은 아주 오래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초대 가수 하유나 꽃처럼 천년 만년 살아보자.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니까 꽃처럼 살자. 꽃처럼 여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꽃처럼 향기롭게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아봅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이네요. 내가의 임수양 하석진 백신의 흑화. 네, 여기서 여기 천년만년.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어머님한테 안 들켰으면 천년만년 거기서 살려 그랬어? 천년만년 거기서 살 거야?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살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친구가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안 왔어요. 그러면 너는 왜 화장실에 가서 천년만년 인연 있었니?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만년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신만고. 여러분 네, 여기도 1000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만이 있어요. 여기 만, 네, 이렇게 10,000도 있어요. 자, 시는 우리 한국어 수업이 끝날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네, 그때 수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수고하다를 신쿨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신입니다. 그리고 고는 고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000번 수고하고 10,000번 고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천신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결승에 올랐다. 네, 그가 결승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아주 힘들게 결승에 올라갔어요. 천신만고 끝에 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천신만고 끝에 기계를 발명했어요. 그가 그 기계를 발명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발명한 게 아니라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 천신만고 끝에 라고 말합니다. 천신만고하여 아이를 기르다. 네, 아이를 기르는데 집안이 좀 어려웠나 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천신만고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 천신만고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픽 시험을 보시면서 6급을 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정말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외우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뭐 잘 안 됐어요. 실망하고 다시 또 하고 7.8기처럼 그렇게 막 노력하고 힘들게 공부해서 드디어 6급을 땄어요. 할 때 천신만고 끝에 토픽 6급을 땄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편일률. 네, 여러분 천편일률 여기 천 나왔어요. 그리고 일률 여기 하나 나왔어요. 자, 근데 편은 여러분 시, 그 다음에 어떤 문학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시가 있는데 리듬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는 리듬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마다 1000개 많은 시가 있는데 다 리듬이 똑같아. 여러분 노래를 듣는데 리듬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모노토니라고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드라마도 여러 개 있고 노래도 여러 개 있고 시도 여러 개 있고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아. 그럴 때 우리가 천편일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지원자들은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했다. 네, 여기 시험 보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대답이 똑같아. 그럴 때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요즘 드라마들은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네, 여러분, 드라마가 다 똑같아요. 뭐 여자 주인공이 삼각관계이고 남자 주인공은 잘생겼고 돈이 많고 성격이 좋고 여자 주인공은 예쁘고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이렇게 아파요. 뭐 이런 거 드라마 내용이 다 똑같아. 그럴 때 드라마는 만인데 내용이 똑같아. 그럴 때 천편일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교육은 천편일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다르잖아요. 아까 우리 유일무이한 여러분은 유니크한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은 똑같지요.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고 나는 음악이 좋은데 미술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맨날 똑같은 그런 정책, policy 필요 없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에도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공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성 있게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길었지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숫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그 이디엄을 다 배우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숫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선생님 저는 이 단어, 이 언어 배우고 싶어요. 이 단어 알고 싶어요 하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또 수업에 같이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